자,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 의견부터 보겠습니다. 신상원 전문가 코멘트는 항상 좀 대화체예요. 누군가에게 말을 거시는 듯한 네. 코멘트를 만들어주시는데 오늘은 또 형을 부르시네요. 누굴까요? 오랜만에 형을 불러봤네요. 네, 산타 형 왔다 갔나? 우리 시장에 이제 산타 랠리는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다. 뭐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, 네, 그 산타가 왔다 간 것 같아요. 결과를 보면은 그 빈살만하고 파월의 발언이 이제 기대감을 올려준 그 산타 역할을 한 게 맞는 것처럼 가는 게 참 아쉬운 시장입니다. 지금 뭐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이번 주 가파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. 한 9월, 저는 9월 29일부터 봐서 한 7조 5천억, 6천억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걸 이제 봤었는데 그걸 체크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1조가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마 부클로징 관련해서도 뭐 이런 흐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가만히 좀 관망을 하는 게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냥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 그거는 시기는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, 새해에 다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근데 지금 빠져나가는 것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왜냐면 어제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. 우려가 뭐 침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FOMC하고 또 CPI 이게 붙어서 이제 좀 13일, 14일 이렇게 나올 텐데 그 경계심이 투심을 좀 자극하는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오늘은 솔직히 뭐 제일 좋은 종목은 현금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. 네,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. 뭐 그렇다고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좀 유념해서 좀 관망을 좀 인내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직은 시장에 지지력이 있다. 이것도 좀 물음표를 제가 좀 하는데 변동성이 좀 강해지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좀 그나마 좀 잠잠해졌었는데 조금 변동성을 좀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외인 수급에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또 이런 강한 변동성이 나와도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단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다시 수급 상황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박스에 좀 밴드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종목 장세에서도 좀 탄력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잠잠했었는데 맨날 그 주말마다 정상회담을 해서 종전에 대한 출구 전략을 한다 안 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다른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우크라 전쟁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그런 일까지 나오고 있고 또 푸틴이 핵은 쓰진 않겠지만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모호하겠지만 핵을 일단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. 계속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좀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니까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. 대신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나왔던 종목들 그런 걸 볼 필요는 있지만 그때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옵니다. 아마 그만큼 확 올라가진 않을 것 같으니까 또 학습 효과라고 해서 달려드는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중국에서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. 그리고 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이게 아니라 아예 위드 코로나로 이제 천명을 했죠. 어제 발표를 이제 좀 했는데 핵산 전수검사 폐지, 자가격리 허용, 이동도 자유롭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미 먼저 시세가 나왔죠. 지금 또 시장 상황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이게 다 좋게 볼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중국이 경기를 또 재개하면 우리에겐 또 안 좋은 부정적인 게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10월달, 11월달에 차이나런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중국에서 실제로 많이 빠져나와서 우리 시장으로 좀 들어온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매력이 우리 시장보다는 또 중국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데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오늘인가요? 한 37조, 40조 그 사이에서 MOU처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.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죠? 우리나라 왔다 가서 한 것처럼. 이것도 약간 지정학적인 관계에서 사우디가 중국을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주식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건설회사들이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참여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, 그러니까 인력이 되게 중국이 좀 싸잖아요.
그럼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월등히 중국보다 앞서 있는 분야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헬스케어라든가 인프라 관련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 말고도 우리 실물 경제,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은 감원바람도 불고 있는데 지금 채용을 늘리려고 고민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뭐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행업 그리고 뭐 면세점 이런 리오프닝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직원들을 좀 늘린다. 근데 이거를 예전 같으면 매출이 늘어나니까 직원을 뽑겠지. 주가가 올라가겠지. 이것도 맞지만 잘 살펴보면 하나토를 예를 들면 2,500명의 직원이 반토막이 났습니다. 그 반토막 인원이 이제 다시 여행이 좀 많이 예약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이 좀 딸려서 다시 뽑으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구조조정을 했고 또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면 그 인원을 좀 유지를 오래 했던 이유는 인력을 유지해야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원이 됐고 그랬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또 여행업계 리오프닝주, 여행주, 항공주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한번 드리는 말씀은 과도함에 현혹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뭔가 과하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그걸 100이라고 쳤을 때 한 6, 70 정도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애플카 관련해서 과하게 이렇게 막 붐이 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참 걸릴 거라는 그 업계 특성이 있었죠. 근데 어제 뭐 연기를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또 애플페이 관련해서도 좀 난관에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듣게 되면 대응을 할 땐 60, 70 정도만 보고 생각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